TV 토론에서 정치 얘기를 할 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렇죠. 각자의 입장에선 맞는 말만 하는데 서로 틀렸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머리 아파하고 싸우고 포기하면서 사는 걸까요? 그러다가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7년에 읽었던 책인데 지금 적용해봐도 우리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입니다. 7개의 소제목으로 심리를 쪼개놨고요. 이 책에서 핵심 문장을 고르라면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꼽았습니다. 지은이의 글 초입에 나와 있는데요. 왜 우리가 서로 다름을 틀렸다고 하는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책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분명한 답이 존재하는 문제를 잘 구조화된 문제, 잘 정의된 문제라고 하고요. 지혜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잘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답이 필요한 곳에는 답이, 지혜를 요하는 곳에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르니까 답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1999년에 MBC에서 방송했던 전파견문록이라는 프로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이 어떤 대상을 설명하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마치는 프로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답은 손님. 이런 거죠. 또 자신이 생각하는 음악을 손가락으로 연주하고 상대에게 맞히라고 하면 상대는 거의 맞추지 못합니다. 자기 프레임에 갇힌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알고 있죠. 자신은 늘 보편적일 거라고 믿고 남도 나와 비슷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에서도 객관적인 판단의 방해를 받습니다. 먼저 순서의 힘이 문제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는 순서가 있는데 숫자의 진행성이나 알파벳의 진행 순서와 같은 이미 각인된 구조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고 또 객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고 가상의 문제로 재해석하면서 감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은메달을 받은 선수는 금메달을 딸 수도 있었는데 라는 가상의 상황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쉬움에 동메달보다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해석하는 핵심 프레임으로 작동합니다. 결과로 둘러싸인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해보면 오류를 접할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의지로 둘러싸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착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후에 내리는 모든 판단에 대한 확신을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질문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의도가 이득 프레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손실 프레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분별하면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손실에 강조를 하면 이득보다 2.5배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대안이 필요한데요. 매사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뇌는 자기 자신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기억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각자 자기 프레임이 강하기 때문에 상황 판단에 오류를 범하기 쉬운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답을 구하는 문제인지 지혜를 요하는 문제인지를 직시해서 에너지를 더 선한 곳에 쓰면 좋겠습니다.